강조의 정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고려의 정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5대 국왕인 경종의 맏아들인 왕송은 아버지가 승하할 당시 2살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경종은 사망하기 전에 어린 아들 대신 사촌 형제인 22세의 왕치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으니 그가 바로 제6대 국왕 성종이었습니다. 성종은 990년 자신의 조카인 왕송을 계녕군으로 책봉했고 궁궐에서 기르며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종 16년인 997년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 그를 불러 차기 국왕으로 삼았는데 그가 바로 18세의 나이로 고려의 제7대 국왕으로 즉위한 목종입니다. 목종은 그 후 12년 동안 고려의 국왕 자리에 있었습니다. 목종은 흔히 남색에 빠져 국정에 무관심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성품이 침착하고 총명해서 국왕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의 재위 기간에 고려의 국가체계는 꽤 많은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관료 및 군인들에게 지급하는 전시과를 개정했고 서경을 호경이라 계칭했으며 지방간의 조직체계도 손질을 하였습니다. 또 북방 지역에 많은 성을 쌓아 여진의 노략질을 막고 국가의 영역을 확정하는 데에도 힘썼습니다. 목종대에 관한 기록은 매우 간략하여 자세한 통치활동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나마 이 시기의 특징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목종의 어머니 천추태후가 깊숙이 정치에 관여했다는 점입니다. 고려 초의 국왕들이 대개 20세 및 30세 무렵 즉위했던 것을 감안하면 목종이 즉위한 18세는 당시 기준으로 아주 어린 연령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천추태후는 자신의 외가 쪽 친척인 김치향과 손을 잡고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였습니다. 당시 김치향은 관직 임명을 마음대로 하여 그의 세력이 조정에 가득했으며 300여 칸이나 되는 거대하고 화려한 집을 지어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치향이라는 인물은 일찍이 성종대부터 천추태후와 정을 통하고 있다고 지목되어 성종에 의해 장형에 처해지고 귀양을 간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종이 즉위하자 다시 조정으로 복귀하여 천추태후와의 결탁을 바탕으로 권력을 거머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종 6년인 1003년 이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목종은 김치향을 내치려 했으나 효심이 두터워 어머니의 심기를 상하게 할까 차마 실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시점에서 심각해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천추태후와 김치향은 자신들의 아이를 목종의 후계자로 세우려 하였는데 이는 아직 아들이 없는 목종의 상태를 이용하려 한 것입니다. 이는 고려의 왕통을 바꾸려는 엄청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대량원군 왕순을 제거하려 하였습니다. 목종보다 12세 아래였던 대량원군 왕순은 당시 유일하게 남아있던 태조 왕건의 손자였습니다. 태조 왕건과 신성 왕태후 김씨 사이에서 태어난 안종 왕욱이 그의 아버지였고 어머니는 경종의 왕비였던 헌정왕후 황부씨였습니다. 왕순은 경종의 사후에 왕욱이 헌정왕후와 정을 통하여 낳은 아이였던 것입니다. 헌정왕후는 천추태후의 친여동생이었는데 고려 초에는 태조 왕건의 자식과 손자 세대에서 극심한 근친혼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고려 초기 왕권이 약했던 상태에서 만일 호족들과 결혼할 경우 호족들이 발호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고려 중기부터는 왕권이 강해지고 호족들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점차 근친혼보다는 조계혼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한편 헌정왕후와 천추태후는 태조 왕건의 손녀이자 성종의 여동생이었으며 당시의 관례에 따라 자신의 사촌오빠인 경종의 부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왕순은 어머니와 아버지 양측 모두를 통해 직접적으로 태조 왕건의 혈통을 이어받은 가장 순혈의 왕족이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천추태후와 김치향 사이에 태어난 아이보다 왕순이 목종 사후의 왕위 계승자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천추태후의 정치적 견제를 받아 왕순은 절에 머물렀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일찍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왕순이 기댈 수 있는 곳은 없었고 절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천추태후에 의해 지속적으로 목숨의 위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목종의 후계를 둘러싸고 복잡한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을 때 궁궐에 크게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목종은 이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아 병이 들었고 급기야 정사를 보지 못하는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목종은 자신의 측근들을 궁궐로 불러들여 외부와의 소식을 차단하고 이들과 후계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목종은 신이 많은 신하였던 최충순을 불러 문서 2통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는 당시 목종의 총애를 받던 발해 출신의 유충정이 올린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대량원군 왕순이 올린 것이었습니다. 유충정이 올린 문서에는 김치향이 차기 왕위를 노리며 세력을 규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왕순이 올린 문서에는 자신을 독약으로 죽이려 한 음모가 있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최충순은 이를 보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목종은 왕순을 후계로 삼으려 한다고 하며 그를 보좌할 것을 부탁합니다. 이에 최충순은 뜻을 같이 하는 최양, 유충정, 고영기 등과 함께 왕순을 맞이해올 계획을 세웠고 황보유해 등에게 소수의 군사를 데리고 목종의 친필 편지를 가져가 왕순을 궁궐로 맞이해 오게 하였습니다. 또한 군사 100명을 개경 교외로 보내 왕순이 오는 길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서북면순 검사 강조를 개경으로 불러들여 호위를 맡기려 하였습니다. 목종의 이러한 신속한 조치에 김치향은 며칠간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강조가 조정 내 권력투쟁의 전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종이 우군으로 삼기 위해 소환한 강조가 왜 정변을 일으키게 되었을까요? 강조의 정변과 관련해서 적어도 기록상으로는 강조가 처음부터 정변을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목종의 명을 받고 군을 일으킨 강조는 개경으로 진격하여 동주의 용천역까지 도달했는데 이곳에서 위종정과 최창이라는 관리들을 만나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즉 목종은 이미 위독하고 천추태후와 김치향이 왕위를 찬탈하려 하고 있으며
이 계획에 강조가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왕명을 사칭해서 강조를 소환했다는 정보였습니다. 이 당시 강조는 개경의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강조를 꺼린 천추태후가 사람을 보내 교통의 유충지인 자비령을 막고 사람이 다니지 못하도록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보의 부족으로 곤란해하던 강조에게 바로 이때 귀중한 정갈이 도착했습니다. 아들을 걱정한 강조의 아버지가 종을 승려로 변장시켜 편지를 숨겨서 강조에게 전달하게 한 것입니다. 그 편지에는 목종이 이미 세상을 떠났고 김치향이 권세를 잡았으니 이를 평정하라는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도 당시 목종이 궁궐에서 칩거하자 민간에 이러한 소문이 돌았던 듯합니다. 소식을 전한 종은 지쳐서 바로 사망하여 강조는 더 이상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거듭 듣게 된 강조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게 되었고 부하인 이연운 등과 함께 군사 5천을 거느리고 개경으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군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강조는 다시 한번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종이 아직 세상을 떠나지 않았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거병은 난을 진압한다는 대의명분에 맞는 것이 아니라 새로 난을 일으키는 것이 되어버렸기에 강조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강조에게 부하 장수들은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다고 부추깁니다. 강조도 이에 동의하고 결국 다시 군을 개경으로 진격시켰습니다. 강조의 정변이 시작된 것입니다. 강조는 목종을 폐위시키고 새 국왕을 즉위시킬 계획을 세웠는데 공교롭게도 왕순을 그 적임자로 지목하였습니다. 이는 목종이 이미 왕순을 후계자로 선정하여 개경으로 불러들이려 한 것을 알지 못하고 내린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강조는 부하에게 병사를 딸려보내 왕순을 개경으로 맞이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종에게 장계를 올려 간악한 무리들이 왕위를 넘보고 있는데 세자가 없으니 자신이 왕순을 옹이하고 대궐로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간사한 무리를 제거한 뒤에 다시 모실 테니 놀라지 말고 미리 궁궐 밖으로 나가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강조와 그의 군대는 왕순보다 먼저 개경에 도착했습니다. 강조의 수하들은 궁궐 안으로 들어와 소란을 피우며 강조를 향해 만세를 부르는 등 법석을 떨었습니다. 강조가 이를 사양했다고는 하나 이미 목종은 화가 닥쳤음을 깨닫고 천추태후와 함께 통곡했다고 합니다. 한편 자세한 정황은 알 수 없으나 목종이 보낸 사자와 강조가 보낸 사자는 함께 왕순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왕순을 모시고 개경으로 돌아와 국왕으로 즉위시켰으니 바로 고려의 제8대 국왕 현종입니다. 이어 강조는 김치향과 천추태후의 세력을 적발하여 제거하고 목종을 폐위하여 태후와 함께 충주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 목종을 시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태후는 영고가 있는 황주로 보내졌는데 이때가 목종 12년인 1009년 2월의 일이었습니다. 정변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은 강조는 이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은대와 중추원, 남북선의원을 폐지하고 중대성을 설치하여 자신이 중대사를 맡고 부하 이연운을 중대부사로 삼았습니다. 즉 국왕의 측근 기구를 통폐합하여 자신이 장악하고 이를 통해 권력을 행사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이어 현종이 즉위한 1009년 3월에는 이부상서 참지정사의 자리를 차지하여 실질적인 최고의 실력자로 부상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권력기구를 장악한 강조는 목종의 궁녀 100여 명을 내보내고 정자를 헐고 목종이 길렀던 진기한 짐승들을 풀어주는 등의 일을 통해 민심수습에 나섰습니다. 이어 사멜령을 내리고 오래 묵은 세금을 면제해주며 유역을 줄여주고 관료들에게는 작을 올려주고 개경의 병사들에게는 배를 나누어 주었으며 국경 지역에 이주되었던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조치도 내렸습니다. 왕이 직접 나이가 많거나 병든 백성 수백 명을 궁궐로 초청하여 음식과 비단, 약 등을 내려주는 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거란에도 즉시 사신을 보내 목종의 죽음과 현종의 즉위를 알리고 이어 거란 태후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신도 파견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겉으로는 국왕인 현종의 명의로 내려진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강조가 민심을 수습하고 대외적으로 새 왕의 즉위를 인정받기 위해 내린 조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강조의 계획은 한동안 문제없이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인 1010년부터 뜻밖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거란이 강조의 정병과 현종의 즉위를 문제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